자, 이제 지표서 계속해서 문제 좀 풀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배웠던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린 요령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문제들 몇 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기본 26-4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202페이지 기본 26-4번. 자, 일단 요런 형태의 식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절대값 안에 뭐 x가 아니라 x 더하기가 보이고 그죠? 뒤에 또 빼기 1도 보입니다. 자, 그럼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 녀석은 원래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y 더하기 1을 넣은 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그 평행이동을 좀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어떻게 해준 거야? 평행이동해 준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먼저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원래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지? y는 x의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거기다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x축 아랫부분 위로 꺾고 올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가 그려야 될 y는 절대값 x 더하기 2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 노란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움직여주면 되거든. 따라서 요 꺾이는 점, 0,0이 어디로 움직여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요렇게 움직여지고 요 점에서 요렇게 꺾이는 요런 그래프, 요 빨간 그래프가 바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원래 x가 있으면 좋은 자리에 x 더하기 모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평행이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우리가 좀 쉽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도 보면은 절대값 y-1이 x 더하기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도 그럼 뭔가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들어있고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기본 그래프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절대값 y는 x 더하기 2x라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죠? 예, 절대값 y는 x라는 이런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요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 y는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이제 그냥 절대값 된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y에만 절대값 붙이면 우리 아까 그래프 그린 요령 어땠죠? 한번 찾아볼까? y에만 절대값 붙이면 요령이 어땠어요? x축의 윗부분만 먼저 그려놓고, x축의 윗부분만 그려놓고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y는 x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요게 이제 0,1이 꺾인 점인데 이쪽에서 두 칸 가고 y축으로 한 칸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1이 꺾이는 점이 되고, 예,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요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그래프에서 절대값 붙인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까지 같이 해주는 요런 녀석들이 조금 어려운 녀석들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평행이동과 절대값 또는 대칭이동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돼요. 그런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정해가지고 제일 기본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주고 대칭이동을 어떻게 해주고 절대값을 어디다 붙여주고 요걸 이제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주면은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얘는 이제 절대값과 평행이동까지만 있지만 나중에 절대값,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세 개가 막 섞여 있는 그래프들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26-5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6-6번 봅시다. 26-6번. 자, 이번엔 절대값이 좀 많아요. 자, y는 절대값에 절대값 x-1 빼기 절대값 x-3의 절대값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치역까지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일단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맨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이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절대값은 이 안쪽에 있는 녀석,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든지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부분을 어떻게 해준대? 위로 꺾어 올리면 된다. 이게 우리가 통째로 어떤 함수의 통째로 절대값 붙은 거는 x축 아래부분 위로 꺾어 올리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선순위가 뭔고 하니까 제일 먼저 y는 절대값 x-1 빼기 절대값 x-3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아까 전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얘는 불행하게도 가운데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은 아닐 거고 어쨌든 그리는 요령은 어때? 절대값이 두 개니까 1이랑 3을 기준으로 범위를 갈라 생각해줘야겠지, 그치? 2랑 3을 기준으로 범위를 갈라 생각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범위를 갈라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x값이 1일 때랑 3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갈라서 풀어보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먼저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둘 다 음수인 거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에 x-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에 x-3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날라가죠, 그죠? 예, 상수함수 나온다.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으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겠어? 2x 마이너스 4 나오나요? 그래서 이때는 2x 마이너스 4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되지? 이번에는 둘 다 플러스죠, 그죠? 둘 다 플러스니까 이거 그대로 절대값을 가로처럼 생각해서 풀어주면 얼마가 돼요? 2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요 보라색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1과 3을 기준으로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지나고 3, 2 지나고 이렇게 1, 마이너스 미안 여기는 1, 마이너스 2 요점, 그 다음에 3, 2 요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3보다 클 때는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 1에 3, 4에선 기울기가 이 자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죠? 요게 바로 요 보라색 녀석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통째로 절대값을 씌운 게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인데, 자, 통째로 절대값 씌운 건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려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경계죠? 그래서 여기서 꺾어 올리면은 요렇게 원래 있는 거 그대로 그려주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는 여기가 더하기만 아까 배운 요령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빼기니까. 근데 빼기라는 식은 비슷한 요령 써주면 되거든. 예. 꺾이는 점이 보통 절대값 한 0이 되는 점에서 꺾여요. 그래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1, 마이너스 찍고, 그 다음에 또 3 넣어주면 2 나오니까 3, 2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이어주면 되겠지. 예, 쭉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를 각각 계산해가지고 그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 비슷하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유제 26-7번에 2번. 예, 뭐 숫자만 바뀌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26-7번에 2번을 빨리 한번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죠. 유제 26-7번에 2번.
어떻게 그려지죠? 이 녀석은 일단 절대값 안의 그래프만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맨 바깥쪽에 절대값 안의 그래프만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꺾인 점 나오지, 그치? 2 넣어주면 값 얼마 나오나요?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플러스 4 나오죠, 그죠?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가는 요런 녀석이 되는데 얘에다가 이제 통째로 절대값 씌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아래 부분이 이거 꺾여 올라가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죠? 네, 그럼 파란색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금방 그려지죠? 그려주면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26-7번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26-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8번 봅시다. 자, 26-7번에서 그림을 연습해야 될 걸 26-8번에서 같이 할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 26-8번에 먼저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요 녀석. 자, 이 녀석을 보면은 절대값 x 더하기 2배의 절대값 y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x 더하기 2y는 2라는 그래프가 기본 형태의 그래프예요. 절대값을 다 떼면은. 자, 이 그래프에서 x에도 절대값을 씌우고 y에도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죠? 자, 그럼 그렇게 xy의 모두 절대값 씌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냐면 이 그래프를 어디서만 일단 그려? 일사분면에서만 그리고 그 녀석을 x축, y축 원점에 다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일사분면에서만 그려볼 거야. 자, 이 녀석은 뭐 여러분들이 그림방부터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 저편에 가서 법한 방법을 하나 써서 한번 풀어보자면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 더하기 y는 1이죠. 자,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x절편 2고 y절편 1짜리인 직선이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거 기억나요 공식?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x절편 a, y절편 b인 직선이라 그랬죠. 그죠? 공식 까먹은 사람들 다시 기억하려고 선생님이 이 형태를 써서 지금 푼 거야. 자, 그럼 x 밑에 2니까 x절편 2예요. 여기. 예, 그 다음에 y 밑에 1이니까 y절편 1이야. 여기. 자, 그래서 요렇게 일사분면이 그려집니다. 자, 요렇게 일사분면이 그려지고요. 자, 그럼 얘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을 시켜주면 되니까 요렇게 그려진 녀석이 되겠다. 다이아몬드 나오죠, 그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 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y는 mx-m 더하기 1. 자, 이 녀석은 요것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대로 좀 생각해주면 요 m으로 묶어주면은 얘는 x-1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y는 n 곱하기 x-1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 1,1이라는 점을 지난 직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1,1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요 점을 반드시 지난 직선이에요. 자, 그럼 이 점을 반드시 지난 직선이 요 노란 선과 만나지 않도록 기울기 값을 조정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지금 경계를 좀 생각해 주면은 요렇게 지날 때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요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안 만나겠지. 여기서 요렇게 되면 만나요. 그죠? 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좀 틀어줘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언제까지 틀 수 있냐면은 요점 지날 때까지 틀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요점 지날 때보다 더 틀면 어떻게 되겠어? 또 만나겠지, 노란 선이랑. 그래서 지금 기울기의 범위는 요 사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때 기울기 값은 얼마? x축이랑 평행하니까 0이죠, 그죠? 자, 요때 기울기 값은 얼마예요? 1,1에서 2,0을 지나야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 m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고 아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n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림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얘는 형태를 변형을 안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울기도 변하는데 y절편도 변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기울기랑 y절편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되게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m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기울기랑 한 점으로 되지. 그치? 한 점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미지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자, 한 점과 기울기 두 개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직선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해? y는 뭐 m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기울기랑 y절편. 그래서 둘 다 모르면은 항상 미지수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근데 미지수가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나 한 점 중에 하나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m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한 점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요 지나는 한 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만 변하게 만들어줬을 때 좀 찾기가 쉬워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직선을 내가 그리는데 기울기도 변하면서 y절편도 변하면서 막 이렇게 그려보면 되게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좀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이 이렇게 붙은 두 개, x에도 붙고 y에도 붙으면 어떻게 해준다? 일단 둘 다 땡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녀석을 어디서만 그려줘? 1사분면에서만 그려주고 걔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시켜주면은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에 대한 토픽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또 어려운 토픽 가우스로 넘어가 봅시다. 가우스. 자, 가우스 x는 이제 항상 정의가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요렇게 이제 말이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우스 x가 보이면은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자,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되죠? 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그러면은 얘는 x가 어떤 정수 n에서 n보다 작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는 작을 때 이때 가우스 x를 뭐라고 표현하자? n이라고 표현하자. 요게 이제 가우스 x의 수식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는 이제 항상 범위가 정수 한 칸 단위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정수 한 칸 단위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해주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거나 작을 때 가우스 x,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는데 그럼 이 가우스 x가 있는데 x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3까지지만 얘를 이 정의를 써먹기 위해서 정수 한 칸 단위로 일일이 다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정수 한 칸 단위로 쪼개서 생각해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y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한 칸 단위로 쭉쭉 쪼개보자.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크고 1보다 작으면 얘는 정의에 따라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 값은 1이 될 거고 x가 2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으면 얘는 2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x가 딱 3일 때가 있죠. 그죠? x가 딱 3이면 가우스 값도 3이 된다. 요렇게 일단 범위를 갈라서 범위에 따른 가우스 x 값을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에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에다가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정수 한 칸 단위로 표기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는데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 범위에서만 그려줘. 마이너스 1일 때는 포함하고 0일 때는 포함 안 하고 요렇게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일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니까 0일 때 포함하고 1일 때 포함 안 하고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에서는 1값 나오죠. 그래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인데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1부터 1은 포함해서 2는 포함 안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3, 4, 2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2라는 상수함수 그려주고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 그려주고 자, 3일 때는 딱 3 나오니까 3,3에서는 이렇게 이제 속이 꽉 찬 점을 하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가우스 x 그래프는 이게 범위가 안 주어지고 실수전 재집합으로 범위가 주어지면 이렇게 한 칸마다 가는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쭉쭉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번. x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은, 역시 이제 가우스 x가 보니까 정수함칸 단위로 다 쪼개줘야 돼요. 정수함칸 단위로 쪼개주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은, 가우스 x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요 가우스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x 더하기 1. 가우스 x만 바뀌는 거지 x는 냅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크고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0이니까 이때는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면은 이때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x-1. 그럼 x가 2에서 3 사이면은 얘는 x-2. 그 다음에 x 값이 딱 3일 때는 x 값이 딱 3일 때는 그냥 3 대입해주면 얘는 0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역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자,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 기울기 일자리고 y좌표 일자리.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그려져? 마이너스부터 0까지만 그려줘. 그래서 마이너스 1 포함하고 1 포함 안 하고 요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부터 1까지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만. 예. 그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x-1로 기울기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런 직선이고 또 한 칸만 그려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려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고 3일 때는 딱 0에 찍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뜻하는 게 뭐죠? x-가우스 x가 뜻하는 게 이걸 6글자로 딱 표현할 수 있거든. x의 소수 부분. 그렇죠. x의 소수 부분이에요. 네. 가우스 x는 그 정수값이잖아, 그지? x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소수 부분이니까 1을 못 넘어가지 무조건, 그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만 쭉쭉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배운 녀석을 복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제 3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그래프. 자, 3번은 이제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절대값도 보이고 가우스도 보입니다. 절대값에 x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가우스 x 마이너스 2.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우스 그냥 해볼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냥. 예. 자, 역시 이제 x 값의 범위가 있는데요. 그래도 요거 하는 게 낫겠다. 요거 한번 하고 봅시다. 가우스 x의 추가적인 성질 하나 보면은, 자, 가우스 x에다 어떤 정수값을 더한 녀석, x에다 정수를 더한 다음에 가우스를 취한 녀석은 먼저 x에다 가우스를 취해놓고 정수를 더한 거랑 어때요? 같죠, 그죠? 그죠?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우스 기호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가우스 x-2라는 녀석은 내가 가우스 x에다가 2를 뺀 거 이렇게 생각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큰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거를 알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y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우스 x는 이제 x 값을 이제 한 개 정수 한 칸 단위로 쭉쭉 쪼개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얘도 쪼개볼 거야 일단.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x가 딱 3일 때 이렇게 5가지 경우를 일단 나눠놓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가우스 x 값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가우스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근데 x 요거 나중에 생각할까? 그냥 생각합시다.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x가 음수니까 거기 음수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얘는 절대값을 떼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x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절대값을 처리하면서 갈 거야 그냥. 근데 얘 먼저 그려놓고 꺾어 올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그림은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도 연습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x가 0에서 1 사이면 가우스 x 값은 0이 되니까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이때는 x가 양수야. 그럼 x가 양수하면 마이너스 2x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을 풀면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절대값 바뀌면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에서 2 사이면 가우스 x 값은 1이 나오니까 여기 1 대입시켜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x는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역시 절대값을 벗기면은 여기 플러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하나 더 붙어서 플러스가 돼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2에서 3 사이면은 2에서 3 사이면 가우스 x값이 2니까 2 빼기는 0이잖아요. 그럼 0 곱하기 x 해봤자 얘는 0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x가 3이면 그냥 3 대입시켜주면 되죠. 3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3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포함하고 여기 포함 안 하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플러스 2x의 그래프니까 0,0부터 1,2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포함하고 여기 포함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 그래프니까 그럼 x 그래프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 x 그래프는 이제 yx 그래프가 여기 1,1, 2,2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인데 이 녀석에서 1부터 2까지만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 포함하고 여기 포함 안 하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0이니까 예.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주고 3일 때는 3이니까 여기 3,3에 점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칸씩 그냥 끊어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는 거는 포인트가 무조건 뭐다? 한 칸씩 한 칸씩 끊어서 생각해라. 정성칸 단위로 부등식 좀 귀찮지만 열심히 나눠가지고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가우스 X 문제는 함수로 나왔을 때는 이게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정수 한 칸 단위로 끊는 게 되게 귀찮아 실은. 네. 보기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우스 나왔다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07쪽은 유제 26-10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숙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절대값 붙은 거, 가우스 붙은 거 이런 것들 요령을 한번 쭉 배워봤어요. 배워보고. 자, 그 다음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2차 함수는 우리가 이제 수학 상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지금 훑어보면서 한번 설명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209쪽을 보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요걸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네,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제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210페이지.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일반형이라 그랬죠. 그죠?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완전 접시 형태로 고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죠?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요거 뭐 고쳐가지고 꼭지점의 좌표 찾는다는데 211쪽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211쪽 기본 정석 가운데 보면은 결과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빼기 4a c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자, 그 y 좌표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x 좌표. 그 축은 우리가 암산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을 정도 연습을 해놔야 된다겠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x좌표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 축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잠시부터 보자마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12쪽 봅시다. 이차함수가 그려지는 그 곡선의 모양을 포물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포물선의 그래프를 이제 찾는 포물선의 식을 찾는 방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표준형, 일반형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형 y는 a의 x-m 전체의 제곱 더하기 n 이런 형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인수분해형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형태는 각각 써먹는 상황이 달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2번 형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꼭지점인가? 꼭지점인가? 꼭지점인가요? 네. 선생님이 표준어를 잘 몰라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나? 들어가죠, 그죠? 네, 꼭지점.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세대 차이 선생님 이거 밝히면은 좀 그럴 텐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표준말을 배웠을 때는 여기 사이시옷 안 들어가는 걸로 배웠거든. 표준어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네, 언어는 변하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표준어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 세대 차이가 한 번씩 팍팍 난단 말이야. 네. 선생님이 윗세대는 또 선생님이 윗세대는 또 알 수 있는 게 그 뭐뭐 했습니다랑 뭐뭐 했읍니다랑 옛날에 선생님보다 더 옛날에는 요게 표준말이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배운 어른들은 아직도 이렇게 쓰거든. 채팅할 때 보면은 이 사람 나이를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댓글을 봐도 나이를 대충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표준 형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일반 형태는 보통 언제 쓰는 거 아닐까? 일반 형태는 꼭지점을 제외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보통 세 점을 미지수가 지금 몇 개예요? A, B, C 세 개잖아요, 그지? 그래서 점이 세 개가 주어지면은 이제 요 일반 형태를 써가지고 연립방 정리를 풀어서 A, B, C를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꼭지점이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과 나머지 한 점. 요런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는 뭘 알려주는 거지 보통? x절편. x절편을 알려주고 x절편에다가 추가로 한 점이 주어질 때 이차 함수를 찾을 때 쓴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이차 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이 좀 이렇게 이차 식을 처음에 세팅할 때 어떤 식으로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제 풀이가 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기본 문제 몇 번을 보냐? 217쪽을 한번 봅시다. 217쪽. 기본 26까지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축이 x축의 수직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1번을 보면은 세점 1,1 마이너스 1,9 0,3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내가 생각 없이 이차 함수니까 그냥 이차 함수 표준형 써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라고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이차 함수를 y는 x에 a에 x-m의 제곱 더하기 n의 형태로 놓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위에 세점이니까 세점을 대입을 시켜보자고. 그럼 1,1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1은
a의 1-m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를 넣어주면 9는 a의 -1 빼기 m 전체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3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0,3 넣어주면 3은 a의 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걸 미지수가 지금 a, m, n 3개인데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봤을 때 m의 차수가 몇 차가 나와요? 2차가 나오잖아. 아 미지수도 3개인데 차수까지 높아졌어. 이 풀기가 되게 더러운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이런 방식을 안 쓰고 저기 1번에 있는 식을 갖다 썼다고 해보자. 1번에 있는 식을 갖다 써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1,1부터 대입시켜보세요.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9는 a-b 더하기 c 그 다음에 3은 00 대입해주면 c 어때요? 연립방정식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게 연립방정식 미지수 3개를 찾아야 돼. 우린 결국 A, B, C를 찾거나 A, MN을 찾거나 A, 알파, 베타를 찾거나 이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편한 형태를 써야 연립방정식이 쉽게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3점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일반 형태를 써주고요.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표준 형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x절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인수분해 형태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령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를 보면은 2번을 보면 3점 1,0, 4,0, 2,2를 지난다 되는데 여기 y좌표가 여기 좀 2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뭐야? x절편이잖아. 그치? 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식을 어떻게 잡아주면 돼? a의 x-1 곱하기 x-4 이렇게 일단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1을 넣어서 a 값을 찾아주면은 이 참수가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2,0, 4,0을 지나고 꼭지점의 y좌표가 -2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자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2번을 써도 되고 x절편이 나왔으니까 3번을 써도 됩니다. 어떤 걸 쓴 게 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3번을 쓴 게 좀 더 식이 편하죠. 왜냐면은 2번을 쓰면은 y는 a의 x-m의 제곱 빼기 2가 되는데 두 개의 점을 대입시켜도 m에 관한 2차식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 안 그래? 이 식 풀기가 귀찮단 말이야. 하지만 3번 형태를 써주면 어떻게 돼요? y는 a의 x-2, x-4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x가 얼마일 때 축이 나와요? 2랑 4의 가운데 값인 3일 때 축이 나오잖아.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2라는 얘기는 얘가 3,-2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x자리에 3 넣었을 때 y값이 -2가 되도록 a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꼭지점이 나왔다고 무조건 표준형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 형태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인수분해형을 제일 먼저 x절편이 나와 있으면 인수분해형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꼭지점 나와 있는 2번 형태 써주고 그다음에 제일 귀찮게 뭐 점이 특정한 점은 없어. 그냥 무작위로 찍혔어. 그러면 무조건 1번 일반 형태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기본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서 213쪽부터 이제 눈으로 선생님을 한번 훑어보자. 자 기본 26-10번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자 1번을 봅시다. y는 자 213쪽 기본 26-10번 문제 보자. y는 x제곱 -1의 통째로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x제곱 -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 아랫부분을 이렇게 꺾고 올려주면 되겠지. 그지?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 보자. 2번 y는 x제곱 빼기 4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얘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힌트 x제곱은 뭐랑 같다?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먼저 절대값 땡 그래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이렇게 그려놨으면은 이 녀석의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려놓고 y축에 대칭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의 그래프랑 같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얘는 이차함수 그려놓고 x축 윗부분만 그려준 다음에 아랫부 이렇게 x축에 대해 대칭시켜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아까 배웠던 요령 그대로 써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6-11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역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면 되고 26-12번도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그지? 그죠? AB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런 거 찾는 문제니까 얘도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6-13번까지 그런 문제고요.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별거 없어요. 2차 함수 그래프는 별거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9쪽에 3차함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3차함수 쪽에는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 화요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날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래서 진도는 218페이지까지 나온 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18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기본 문제 안 푼 거랑 그 다음에 유제들 숙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도 숙제를 좀 줘야 되는데 연습문제는 28-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26-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까지 푸냐면은 18번까지 1번부터 18번까지 푸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선생님 검사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일주일에 그냥 한 소단원씩만 푸세요. 알겠죠? 많이는 안 해줄게. 일주일에 한 소단원씩 푸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